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온 뉴스들도 좀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 뭐죠? 그 자사주 한 네. 150만 주를 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 이벤트 보면 위로 긍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긍정으로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2% 아니면 최근에 고점 헬스케어 기준으로 뭐 73,000원 이 정도 왔을 때도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극단적인 기준으로 한 7만 원 초반 7만 원 초반보다 밀렸던 게 뭐 한 6만 7천 원 수준 그 이하 왔을 때는 보유하고 손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리는 게 물타자. 셀트리온 그룹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다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네, 뭐 유통 측면에서 이게 매출이 인식되고 그 그룹 안의 구조상으로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는 제일 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헬스케어가 아니고. 네, 제약이 일단은 제일 강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병 비율이나 그거에 따라서 키는 맞춰질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강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 왜냐하면 언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언제나 먼저 강했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게 밀린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참 LG에너지 솔루션 어차피 지금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언급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총 물량 락업 폐쇄 물량이 기간 기준으로는 한 996만 주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상장 주식의 4% 정도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81% 정도 됩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특정 증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교환 사채라든지 전환 사채를 또는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블록딜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벌어지지 않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갈 부분이겠고, 다만 지금 그 6개월 락업 같은 경우에 물량이 해제되면서 나왔을 때 그 이전 사례 3개월 해제됐을 때 같은 경우가 저가가 한 6% 하락이었고 종가가 한 1% 정도 하락이었거든요. 그 점에 비추어서 오늘은 한 37만 원 구간, 35만 원 구간 이 정도 오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볼만 합니다. 네, 꼭 한번 사볼만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그 가격이 잘 안 오네요. 락업 해제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잘 버텨요. 네, 딱 생각하는 만큼보다 템포는 한번 빠르더라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벤치마크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가 오늘 채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행해서 먼저 이틀 채우는 흐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뭐 종가로 가면서 이걸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도 오늘 하면서 올해 연간 실적의 가이던스죠. 매출액을 올렸어요. 대단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 딱 그렇게 연계에 생각을 되게 잘 한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특징적인 주식으로 볼 게 있을까요? 네이버 어제 언급 드렸는데 워낙 말씀드린 맞아. 어제 네이버도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또 이게 이슈가 돼요. 그렇죠. 이게 제 기준에서는 매도,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게 언급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손실이 막 뭐 30% 이상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구간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차적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정도 왔을 때는 단계적으로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시각으로는 그렇고요. 저의 플레이가 왜 이렇게 비중에 대해서 줄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좀 좋았어요, 며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HN이죠. 네. 이분 지금 마이너스 40%라고 하시는데 네. 에코프로 H에는 조금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그 환경과 관련해서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한때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강했거든요. 유니드라든지 뭐 에코프로 H안 이쪽에 부각이 되는 환경은 뭐 유가 같은 경우가 한번 또 쫙 더 올라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거 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뭐 친환경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 이까지 또 신경 쓸 겨를이 전체적인 국가들이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6만 원대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문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자화전자 신용 풀매수 준비 중. 아, 우리 이사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네, 하여튼 그러나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아까 저기 알렌님이 그러시는데, 네. 2,300으로도 열려 있다, 하방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미국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한 그 5종목 여기 가운데 보니까 네. 인버스 3배짜리하고 레버리지 3배짜리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가 세력이 이게 팽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네. 그 뭐 한 번 내렸으니까 더 이상은 안 내린다. 한 번 내린 구간 이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매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매크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마치 다들 뭐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 뭐 상승이 어떻고 유럽 국가가 뭐 이탈리아부터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 걱정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에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싸지냐 비싸지냐 종목이 싸지냐 비싸지냐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좀 싸다고 보고 여기에서 더 내려간다면 더 싸지는 거니까 그냥 매수 관점이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근거를 통해서 합니다. 다 팔아야 될 때는 아예 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런 거 없이 지금은 뭐 지수가 이 정도고 얘기하기에 뭐 180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1600 그 정도 올 수도 있다더라. 올 수 있죠. 자, 올 수 있는데 안 벌어진 상황에 대한 걱정은 투명하게 종목을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하거든요. 네, 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매수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는 거죠. 저희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왔었고 IT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그 뒤에 미리 걱정을 하기보다 저희는 뭐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놓으면서 지수가 밀리면 기회인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지수 오르면 좋습니다. 종목 지수 오르면서 특정 종목이 비싸지면 비중을 줄이면 되거든요. 예. 그런 고민을 중점으로 하지 최근에 얘기 많은 매크로 이슈 통해서 불황이 온다. 경기 침체는 지금 온 거 아니냐. 당장 내일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올 수도 있죠. 근데 미리 그런 걱정보다 저희는 에너지를 저희에게 좋을 수 있는 에너지 쪽으로 몰아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원전, 네.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아침 방송에서도 원전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 그 시각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쪽 섹터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흐름이 어떤지. 네. 원전 쪽요. 네. 일단은 한전 기술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렇죠. 그 한정기술하고 이런 건 이제 올드하다고 우리 아침 방송에서는 네. 뭘 얘기했죠? 그때 BHI를 많이 BHI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르비텍인가 뭐였지? 뭐 두 개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8.15 방송을 나오게 되면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방송에 원전의 탑픽으로 BHI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그걸 기억 못하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지금. BHI 같은 경우가 소형 모듈 원전 및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그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스마트 원전 이 부분이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전은 BH가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인 측면도 있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5,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지금은 중립적인 구간입니다. 6,000원대 오면은 매수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겠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같은 경우가 한 BEP 수준 있을 수 있고요. 재무적인 이슈로 조금 증자라든지 이러한 이슈도 가능합니다. 그 시각은 다 열어놔야 되겠고요. 다만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밀려주면 매수해서 모아갈 만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가격대는 좀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겠고요. 한정 기술이 밸류가 비싸기는 한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텐데 블록딜이 돌면은 꼭 봐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9월에 한정 기술의 블록딜을 돌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때 블록이 돌면은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 나고 한번 빠질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현대로템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대로템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네, 들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죠. 지금 뭐 중심에 있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4%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이런 식인데 밸류도 폴란드 쪽에 예상되는 그 부분을 다 받는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싸지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로 한 10배? 11배? 이 수준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에서 더 멀티플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점은 요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 요것을 이탈하고 한 이틀 뒤에 회복을 못 한다고 하면은 뭐 한 22,000원, 21,000원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결론 위로 폴란드 부분의 수주를 받게 되면은 뭐 그게 확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 수주를 받게 되면은 멀티플은 더 위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짧게 보는 주식은 아닌데 단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은 다만 주가는 그래도 22,000원 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우리가 저 LG화학 네. 그 다음에 그 SK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자회사 상장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런 지주사들이 한국에서는 참 저평가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주사 가운데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이사님이 SK가 가장 낫다 지주사 가운데서는 네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지금 또 SK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예,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주사 중에는 뭐 단연탑이고요. 네, 단연탑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뭐 지주사의 할인 부분도 받고 상대적으로 SK 스퀘어라는 부분도 같이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에너지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갖고 계신다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갖고 가보는 거죠, 일단은. 많이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이건 SK는
그 가치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용으로. 네, 충분히 그 시각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업에서 그런 자사주를 통해서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사업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SK를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낫겠고요. LG 이노텍 우리 아침 방송에서도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실적 발표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제 좋다는 얘기는 애플의 실적이 더 좋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가늠자가 되니까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좋으면 애플이 만약에 걱정으로 좀 초반에 밀리거나 했을 때 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고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접근을 해봄직하겠습니다. 이노텍 실적은 2분기 예상치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크게 빠지는 요소도 없었고 그 빠진다는 게 전방 쪽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 덜 나가거나 그런 요소는 없었다 보니까 괜찮겠고요. 하반기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이 많아서 이노텍이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겠죠. 안 빠지고 버티는 이유. 200일선을 꼭 지키는 이유. 그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환경, 뭐 애플이라든지 이제 신제품 나오는 측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많은 그렇게 같이 볼 수 있겠고요. 뭐 BH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향 아까 저 LG 이노텍 네네. 같은 경우. 네. 근데 어떻게 결론이 그러면 좀 좋을 것으로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거죠? 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 애플은 실적 나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 쪽 그 얘기는 있었으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조금 뭐 싸게 파는 측면이 그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해서 신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근데 애플의 수익 구조 자체는 스마트폰을 팔아서 나는 그 구조가 큰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테슬라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 뭐 신제품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뭐 스펙이라든지 그 요소를 중점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적이 애매하더라도 컨퍼런스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